내 친구들은 낚시를 즐긴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꽤 먼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로 낚시를 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낚시터였으며 취사까지 가능했다. 낚시보단 캠핑을 즐기는 나를 위해 친구들이 찾은 장소였다. 이야, 풍경이... 나와 친구들은 감탄하며 근처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구석에 텐트를 쳤다. 텐트의 크기가 컸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간을 보니 오후 8시를 넘기고 있었다. 낚시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나와 친구들은 캠핑용 의자를 가지고 나와 앉았다. 라면이나 좀 끓일까? 성진이 넌지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텐트에서 라면과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나왔다. 성진이 끓인 라면은 맛이 정말 좋았다. 거기에 적당히 쌀쌀한 바람과 시원한 풍경까지 더해지니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진짜 좋다. 이게 힐링이지.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었다. 낚시까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나 하자. 자. 성철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다. 나는 커피를 받았다. 이렇게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내가 무서운 얘기라도 좀 해볼까? 무서운 얘기? 좋은데 하나만 해봐. 좋아. 그럼 이 이야기는 말이야. 우리가 사는 아파트 있잖아.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아저씨랑 친하거든? 아마 성철이는 알 거야. 그때 같이 식사도 했으니까. 그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해 주신 이야기야. 지금은 아저씨가 은퇴를 하셔서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예전엔 여기 같은 큰 낚시터에서 일을 하셨대. 무단으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요원으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이 일어난 날 아저씨는 사무소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셨다고 해. 비가 오는 날에는 그렇게 순찰은 쉰다고 하더라. 3명이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텐트에 난로 하나만 켜고 있었는데 밖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야.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찰박거리는 발소리 같았대. 맨발로 무릉동이를 밟으면서 걸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는데 텐트여서 밖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서 짐작만 할 수 있었다더라. 박씨, 그 이상한 소리 안 들려? 발소리 같은데 맨발로 걷는 것 같은데 누구지? 확인해야 할까? 아저씨와 동료 한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갑자기 다른 동료 한 분이 작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야. 쉿! 조용히 해봐. 뭔가 이상해. 잊은 거야? 오늘 손님 없잖아. 아저씨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시고, 그럼 저 발소리는 대체... 아저씨와 동료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폐에 물이 찰 때 나오는 꺽꺽거리는 소리 같았는데 그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번개가 연속적으로 치면서 밖이 잠시 밝아졌다고 했어. 아저씨는 그 찰나에 본 것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하시더라. 아저씨가 보신 것은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었어. 축 늘어진 긴 머리카락이 보였고 바닥에 엎드려서는
거미처럼 팔다리를 이상한 각도로 휘적거리면서 기어다니고 있었대. 잠깐이었지만 그 끔찍한 것을 본 아저씨는 놀라서 동료들을 바라보셨는데 동료들도 그것을 보신 것인지 충격받은 얼굴로 서로 바라봤다고 해. 그 이후 발소리가 사라지고 비가 그치자 아저씨와 동료들은 바로 사무소 건물로 뛰어가셨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은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감탄하였다. 그러면 그게 귀신이었던 건가? 아마 그렇겠지. 물귀신일 거야. 나의 대답에 성진은 의문점이 생긴 듯 했다. 물귀신? 야,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인데 어떻게 물 밖에 있냐? 물귀신은 주로 물속에 있는 건 맞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잠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응? 무서운 이야기를 마치고 잡다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10시를 넘기기 직전이 되었다. 이제 슬슬 낚시 시작할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낚시터로 향했다. 성철과 성진은 능숙하게 낚싯대를 준비하고 자리를 잡았다. 낚시 경험이 없는 나는 둘의 부산한 움직임을 구경할 뿐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었다. 야, 여기 꽤 깊은데 오늘 운 좋으면 가물치도 잡을 수 있겠다, 야. 성철이 바늘에 미끼를 걸며 말했다. 너 낚시는 처음이지? 미끼 끼우는 법부터 알려줄게. 나는 성진의 도움으로 겨우 낚싯대를 던질 수 있었다. 입질 오면 말해. 도와줄게. 우리는 꽤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성철과 성진은 입질이 이렇게 잘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하며 크게 기뻐했다. 이야, 이거 입질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나 그 행복은 금방 식어버렸다. 야, 잠깐만. 비 오는 거 아니야? 뭐?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당황하며 우리는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텐트로 돌아갔다. 갑자기 비가 오냐. 아씨, 오늘 입질 좋았는데. 우리 여기 3일 동안 있을 거니까 내일 잡자. 아쉬워하는 성철에게 내가 말했다. 야, 그 물귀신 얘기 더 없냐? 성철이 심심했는지 나에게 물었다. 물귀신? 물귀신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야, 그러면 얘기 좀 해봐라. 나 심심해. 성철의 말에 성진도 자신도 심심하다고 말하며 성철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물귀신, 그러니까 수살기는 익사한 귀신이야.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물귀신은 사람을 유인해서 자신이 죽은 곳에서 익사하도록 만드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해. 동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설, 사람을 죽임으로써 힘을 키운다는 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수살기를 만들어 자신이 죽은 곳에서 벗어나려는 설 등이 있지. 성철과 성진은 나의 말에 크게 집중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피식 웃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물귀신과 익사한 시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람이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익사체는 물속에 가라앉으면 누운 자세인데 물귀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선체로 머리카락을 해초처럼 휘날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물귀신, 수살기라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수살기가 잠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물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유인하려는 거지. 이 날씨에는 물만 조심한다고 해서 수살기한테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어쩌면 지금도 저 저수지에서
수살기가 나와 희생양을 찾고 있을 수도 있을걸? 지금 상황이 아저씨가 경험했던 얘기랑 비슷하네. 야, 진짜 물귀신이라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글쎄, 이 주변엔 우리만 있으니까 물귀신이 나오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찾아올걸? 내가 겁을 주자 성진은 말도 안 된다며 기겁했다. 에이, 물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 뭐 얘기는 재미있네. 에휴, 우리 이제 영화나 보자. 어? 우리는 영화를 보고 대충 씻은 후 자기 위의 자리에 누웠다. 비는 더 거세져 멀리서 천둥 소리까지 들렸다. 조금 불안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저수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기에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험했던 것은 비에 불어난 저수지물 따위가 아니었다. 성진은 평소 귀가 예민하여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면 잠에서 깨어날 정도이다. 성진의 말로는 천둥이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성진은 잠은 다 잤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고 한다. 미국 드라마도 볼 생각으로 핸드폰을 만지던 그때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고 한다. 그 찰박거리는 발소리가 텐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성진은 이상한 기분을 느껴 나와 성철을 깨웠다. 일어난 직후 들은 것은 비가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 들리는 발소리였다. 지금 이 소리 뭐냐? 어? 빗소리잖아. 아, 왜 깨운 거야? 아이씨. 빗소리 말고 발소리 안 들리냐? 어? 야, 다 조용히 해봐. 나는 이상한 기분에 친구들의 대화를 끊었다. 분명 우리는 주변이 시끄러운 게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구석에 텐트를 쳤다. 물론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친구들도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겁에 질린 듯하였다. 그 발소리는 우리 텐트 주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았다. 찰박거리는 발소리가 텐트의 앞에서 옆으로 그리고 뒤로 이동했다. 하필 물귀신에 대해 얘기를 했던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품었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저수지에 물귀신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포심을 억지로 밀어냈다. 술에 취한 사람일 거야. 지금 이 날씨에 걸어다닐 정도로 취한 거면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 어? 겨우 말을 입 밖으로 꺼냈지만 나도 저게 술에 취한 꽐라 따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발소리는 텐트를 한 바퀴 빙 돌고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했다. 간다. 성진의 말에 성철은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푹 떨구었고 나 역시 안심하였다. 그러나 잠은 잘 수 없었고 그렇게 아침을 기다렸다. 아침은 생각보다 상쾌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하나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뒤늦게 발견한 무언가는 야속하게도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발자국이었다. 그것도 맨발이었다. 발자국들은 텐트 주변에 가득 남아 있었다. 따라 나온 성철과 성진도 발자국들을 보고 경악했다. 뭐야 이거?
야, 설마 이거 맨발이야? 겁에 질린 우리는 급하게 사람들이 많은 낚시터로 뛰었다. 그곳에는 우리와 표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심지어 이곳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까지 있었다.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물에 젖은 가방이었다. 작은 핸드백이 물에 젖은 채 사장의 손에 들려 있었다. 잔뜩 얼룩진 가방은 누군가 실수로 빠뜨린 것을 급하게 건진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적어도 하루는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았다. 이후 사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장의 연락을 받고 저수지로 온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무당이 트럭에서 내렸다. 사장 부부가 그를 반겼다. 무당은 그 발자국과 가방을 보고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수살기야. 수살기가 이 저수지에 붙었어. 조만간 사람 하나 잡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장 영혼을 달래야 해. 무당이 낮지만 확실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당이 그가 고용한 사람들과 굿을 준비하는 동안 나와 친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지금부터 넋거리를 진행할 거야. 내가 몸에 줄을 묶고 이 그릇을 던지고 저수지에 들어가면 10초가 지나고 줄을 당겨.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총각들 좀 모아서 도와달라고 하고. 말을 끝낸 무당은 굳은 표정으로 그릇을 집어들었다. 조수가 작은 봉지를 건네주자 무당은 안에 든 것을 그릇에 쏟아부었다. 쌀이었다. 무당은 쌀을 넣은 그릇을 천으로 감싸 묶고는 저수지로 던졌다. 그리고 몸에 줄을 묶은 무당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밤에 낚시를 하던 곳에서 무당이 그런 일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10초가 지나자 무당의 조수가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꽤 힘이 들어가는 모양이었는데 도와주려는 이가 없어 내가 친구들에게 돕자고 제안했다. 뭐? 도와주자고? 야, 미쳤다고 도와주냐? 아,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당연히 성철과 성진은 미친 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나 혼자 조수에게 다가갔다. 나는 조용히 줄을 잡아 조수와 함께 당겼다. 분명 저 줄 끝에는 무당이 있다. 남자이기는 했지만 중년 남성이었고 건장한 체격은 아니었기에 그리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줄을 당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줄 끝에 자동차라도 걸린 것처럼 아무리 당겨도 올라올 생각이 없었다. 내가 줄을 잡고 끙끙거리는 것이 불쌍했는지 친구들은 그제야 줄을 잡았다. 미친,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성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사람 넷이부터 열심히 당기니 그래도 뭔가 끌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자, 좀 더 힘내서 당겨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수의 말에 우리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줄을 있는 힘껏 당겼다. 이내 무당의 머리가 보였다. 그는 다행히 살아있었다. 무당은 뒷걸음질로 나오며 무언가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있었다. 그 그릇이었다. 그릇에는 무언가 검은 것이 잔뜩 붙어 있었다. 야, 저게 뭐냐? 우리는 그 다음에 본 곳에 경악하며 그대로 비명과 개성을 내지르며 10m쯤 도망을 쳤다. 사람의 머리카락, 그리고 딸려 나오는 머리와 목, 그제야 모습을 드러낸 몸통. 끔찍했다. 여성의 시신이었다. 몸은 군데군데 물고기가 뜯어먹은 듯 성한 곳이 없었고 피부는 창백해져 물에 퉁퉁 불어 있었다. 물에 빠져 죽은 지는
나흘 정도 되었어. 발견되지 못하고 물고기에게 뜯어먹히기까지 하였으니 수살기가 된 거지. 비가 오는 것을 틈타 밖으로 나온 것 같구먼. 그때 가방이 딸려 나와 발견된 거야. 이 이야기는 작년에 경험했던 이야기다. 이미 연초에 괴상한 일을 경험했기에 이번 일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내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 적는 이유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그 친구들과 새로 사귄 다른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강원도로 낚시 여행을 왔다. 이 일이 생각나 숙소에 들어가 잡은 생선으로 뜬 회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꺼냈다. 성철은 그때 일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신나서 약간 과장하며 설명을 했다. 헐, 소름. 야, 너 꼬리를 진짜로 봤다고? 머리카락이나 손톱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시신 자체가 딸려 나온다는 게... 와... 감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성진이었다. 심각해진 표정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성진에게 말을 건넸다.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 일 생각나서 그래? 응? 내 물음에 대한 성진의 대답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 그런 대답을 들을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지금 생각난 건데 말이야. 그때 물고기가 잘 잡혔잖아. 그리고 나온 시신은 물고기가 뜯어먹은 상처들이 있었고, 우리가 잡은 그 물고기들, 그 시신을 뜯어먹고 있었던 물고기들이 아니었을까?